일단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하는 배기 쪽부터 해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이라는 게 한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게 중1 때 배우던 거였어요. 그 얘기는 앞부분은 굉장히 쉽다는 얘기고 뒷부분 조금 일부는 고등학교 첫 시간에 배우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쉽다는 얘기예요. 집합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기 쪽 집합의 뜻과 표현. 거기 집합과 원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일단 집합을 읽어보면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하다라고 했는데요. 거기 예를 들듯이 3 이하의 자연수 이러면은 명확하죠. 왜냐면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키가 큰 학생들 이래 버리면은 180cm가 키가 큰 건가? 누구한테는 178도 커요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킴, 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음 이렇게 딱 구별될 수 있는 그랬을 때 딱 구별된 애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집합이라 불러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6의 약수 이러면 여러분 6의 약수에 들어가는 수가 뭔지 알잖아요. 그쵸? 6의 약수에 들어가는 수는 1, 2, 3, 6 4개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 1, 2, 3, 6이라는 그 대상 4개를 이렇게 쓰고 콤마 한 다음 중괄호를 딱 쳐서 만든 요 모양을 우리가 앞으로 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내가 방금 얘기한 6의 약수야 라고 하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이 숫자 하나하나들을 각각 원소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보통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낼 거고요.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들의 모임 하면은 지금처럼 1, 2, 3, 6을 이렇게 하나씩 다 써서 나타내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특수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쭉 쓰는 방식을 요 하나하나를 내가 분명히 원소라 부른다며, 그치? 요 하나하나를 원소라 부른다고 했으니까 방금 봤듯이 이 원소들을 쭉 나열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 이해 갔나요? 이게 싫을 때는요, 앞서 먼저 표기한 방식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뒤에 있는 이 문장, 여기 문장이나 식이 나올 텐데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뭐라고요?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을 거예요. 물어볼까요? 이 문장이 참이려면 x가 1이면 되나요? 1은 6의 약수, 맞죠? 2여도 되나요? 2는 6의 약수, 맞죠? 3은요? 맞죠? 4는요? 이 x에다 4 넣으면 이 문장 참이 안 되죠? 5는요? 안 되죠? 6은요? 되죠? 그럼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준 x값은 누구예요? 1, 2, 3, 6, 4개죠? 그쵸? 네, 그것들을 나는 지금부터 요 문자 x를 원소로 삼을 거야 라고 해서 앞에다가는 원소 가운데 바라고 하는 짝대기 하나와 뒤에다가는 어떤 적당한 조건을 넣어서 쓰는 표기 방식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말하기를 뒤에 있는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이 앞에 있는 값을 나는 원소로 고를 거야 라고 쓰는 표기 방식인, 좀 복잡하죠?
조건 제시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조건. 야, 너 조건이 뭔데? 너 우리 멤버에 들어오려면 국영수 모두 A 등급은 나와야 돼. 이런 거 그쵸? 조건. 우리 멤버가 되려면 이게 원소가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부르는데요. 책에도 써 있어요. 엘레멘트가 뭔지 알죠? 배우지 않았어요? 화학에서? 근데 이게 일부 책에서는 이 원소를 멤버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멤버라고. 우리 멤버야? 뭐 이런 식이죠. 우리 A라는 조직에 들어오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 너희들이 우리 멤버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조건을 참 이대로 가는 이 앞에 있는 값을 나는 원소로 고르겠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숫자 1, 2, 3, 6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콤마를 쓰진 않습니다. 콤마를 찍진 않고요. 원소나열법을 할 때는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집합을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좋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좋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쓸모가 좀씩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 조직에는 멤버가 몇 명 있어? 4명 있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애가 우리 멤버 맞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엘레멘트의 이자. 이자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대문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이렇게 포크 하나. 옛날에 우리 때는 이거 삼지창이라 불렀거든요. 삼지창. 요즘 뭐 티읕이라 부르기도 하더라 애들이 있죠.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둥글어요 모양이. 이해 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나요? 네. 1은 우리 멤버예요. 2도 멤버죠?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는. 3도 멤버죠? 근데 4는 멤버가 아니죠? 그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 멤버 아님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다시 이거 내가 방금 얘기한 원소와 집합이 있으면 우리 집합 안에 있는 애들 맞아 라고 할 때는 어떤 기호?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 포크가 향하는지를 잘 보세요. 나중에 부분 집합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입 벌리는 쪽이 큰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등식처럼 입 벌리는 쪽이 큰 쪽이 생각하면 됩니다. 집합이 더 커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입 벌리는 쪽이 큰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어렵지 않죠? 보통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를 쓰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소문자, 원소들은 보통 소문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X바, X는 짝수. 이래버리면 이건 어때요? 지금 이거는 내가 어떤 표기 방식으로 쓴 거죠? 조건제시법이라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조건제시법을 집합을 다 처음 배우긴 하지만, 그치? 원소나열법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편하고, 뭔가 좀 딱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 방식은 조금 되게 특이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X바, X는 하고, 요거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해 가죠? 보통은 이런 식이니까 여기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X바 X는 짝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집합은 원소가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막 이만큼 있는 거 아니죠? 그쵸?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원소가 4개밖에 없어 라는 집합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원소는 무수히 많아 라는 집합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 이해 가니? 유한집합. 이런 걸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거를? 당연히 무한집합 이렇게 부르겠죠.
이해 가죠? 이해 가죠? 그 다음 좀 특별한 집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은 X바 X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X제곱 더하기 1은 0, X는 실수. 뭐 집합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방정식을 넣을 수도 있죠. 꼭 문장을 넣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여기 C가 나왔네. D 됐을까 이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 바 X제곱은 4. 이건 원소가 뭐게? 이렇게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 만족하는 X값은 누구죠?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X가 원소가 아니라 X에 1을 덧셈한 게 원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라면은 3일 거고요. 마이너스 2라면은 1을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무조건 이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뒤에 있는 이 조건이라 부르는 이 조건 부분을 참이 되게 하는 이 값을 원소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으로 만드는 값은 x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원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즉 각각의 1을 더한 값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수식은. 이 방정식의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인 건 알고 있나요? 근데 x 실수라면서 그럼 만족하는 값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표기도 썼습니다.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말 그대로 아무도 없어 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요즘엔 이거 잘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이거만 쓰더라고요. 이거 아침 먹고 땡이죠? 이게 그리스 글자 뭐더라? 그리스 글자 뭐에서 이렇게 파생된 건데 피인가? 뭔가 어디서 파생된 건데 까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글자예요. 이거 아침 먹고 땡 아니에요. 이렇게 써요 보통. 이거를 이제 empty set이라 부르죠 보통. 공집합이라 부르는 겁니다.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 이 집합을 영어로 set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empty set, 비어있는 집합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인 거예요. 이해 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뭘까요?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잖아요. 0이라고. 보여요? 그쵸? 이거 공집합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던데 이거 공집합이랑 같은 거 아닙니다. 이건 원소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있잖아요. 숫자 0. 0 숫자 아닌가요?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보다시피. 그쵸? 비어있다라는 거죠. 뜻이. 이걸 공집합이라 불러요. 자, 끝으로 일단 요거까지 해야겠죠.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라는 그런 걸 쓰는 기호가 있어요. NA라고 해서요. 뜻은 A집합의 원소 개수란 뜻이에요. Number of A입니다. Number of A 약자. N하고 가로치고 A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절대값처럼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샵 A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것도 넘버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여러분 수업할 때 맨날 여러분 문제 1, 문제 있을 때 맨날 샵 쓰죠. 그게 넘버란 뜻이에요. 이게 넘버. 이해 갔어?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이것만 써요. 일단 알겠죠? 국내에서는 이것만 써요. 해외에서는 이것도 쓰는데 일단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것만 쓰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것만 쓰니까 이것도 안 나오긴 설마. 다 같은 뜻인데 어쨌든 이게 뜻이 뭐냐면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집합 원소가 몇 개 나와서 현재 지금 4개 나왔죠? 그럼 NA는 얼마 하면은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근데 이렇게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이거 안 써요. 뭐 쓰더라? 까먹었네. 뭐 알았는데. 이것도 그리스 글자인데. 뭐 있는데 어쨌든 무한집합을 세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뭔 말인지 알겠어? 무한집합을 세진 않아요. 무한집합 세면 여러분 머리 터질걸요? 나중에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자연수의 개수랑 정수의 개수는 같아요. 유리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도 같아요. 뭐 이런 가부번 집합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나중에.
몰라도 되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은 일단 안 셀 거예요, 여러분은. 알겠지? 알레프구나. 알레프 제로 막 해서 알레프 네. 몰라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일단은 무한집합은 안 셀 거예요, 원소의 개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한집합과 공집합만 셀 거예요. D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이해 가요? C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빵개예요. 공집합 이해 가요? 이게 무슨 기호라고요?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페이크 써볼까요? 이거 얼마 하게? 0이에요. 왜? 이거 공집합이니까요. 얼마 하게? 0이에요. 공집합이니까요. 이해 갔어요? 얼마 하게? 네, 이거 1입니다. 왜냐고요? 집합기호 안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쵸?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인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집합의 뜻과 표현이고, 방금 한 내용들 전부 다 예전 10년 전 중1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맨 첫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소인수분해 배웠죠? 그렇죠? 10년 전 애들은 첫 시간에 집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 지금 한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문제 후룩 풀고 두 번째 챕터도 후루룩 하고 세 번째 챕터도 시간 되면 후루룩 해서 일단 집합 첫 번째 단원을 후루룩 끝냅시다. 어렵지 않죠? 네. 얘들은 원래 말이 없어요. 자, 104쪽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보기에서 집합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대상이 확실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억, 짝수의 모임. 짝수 확실하죠. 2, 4, 6, 8,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 정수들, 그치? 분명하죠? 집합이죠.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요즘 골프 문제 많던데.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어디까지가 유명한 거예요, 대체? 어디까지 유명한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다는 건 이거는 주관적 판단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는 유명한 사람. 참,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니은은 불확실하죠? 디귿은요, 0에 가까운 수. 얼마쯤 돼야 0에 가까운 건가요? 1이요? 1보다 더 가까운 0.1도 있는데 0.1보다 더 가까운 0.01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매하죠? 리을, 태양계 행성. 이거 참 씁쓸한 얘기인데 명왕성이 퇴출됐어요. 되게 오래전에. 배웠나요? 과학 시간에? 원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까지 외웠던 건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까지만 태양계로 인정하고 이제 명왕성은 이제 퇴출! 어쨌든 명확하잖아요. 그쵸? 몇 년도 기준으로 명왕성은 퇴출됨. 이런 식으로. 안 그래요? 명확하죠? 집합이겠죠? 미음, 맛있는 과일. 이 맛있다는 것도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치?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비읍, 우리나라 광역시. 울산광역시까지인가요? 까지 딱 정확하게 몇 개 있잖아. 그치? 따다다다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한 건 집합, 아닌 건 집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밑에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필수 예제 2번. 지금 일부는 원소나열법으로, 일부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고치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고치래요. 첫 번째에 있는 집합 A는 3, 6, 9 해서 99까지 딱 못 박아놨으니 원소들을 중간에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게 줄임을 했죠. 말줄임, 줄임을 했고요. 어쨌든 원소들을 쭉 나열한 원소 나열법이죠.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고칠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여러분 쓰고 싶은 말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 가능할 거고요. 일단은 잘 못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소 나열법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금방 하는데 조건 제시법이 아직 좀 어색할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배우고 하니까. 그럼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수들 적어 놓은 거죠? 어떤 수들이에요? 뭐 100 미만의 3의 배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100 미만의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 조건제시법은 정답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바 x는 3k k는 1 이상 뭐 3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3의 배수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3k 더하기 0 이해 갔나요? 이 k가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건데 몫을 1부터 33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당연히 표현 방식은 많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k는 1, 2, 3, 점점점 33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물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표기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여러분 제일 편하게 적으세요. 이렇게 x바 x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 원소 나열법이죠. 1, 2, 4, 5, 10, 20이에요. 딱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수들이 모두 20의 약수예요. 그쵸? 뭐 물론 정확히 말하면 20의 양의 약수라고 적어줘야겠지만 그거 갖고도 태클 거는 셈이 있을 수 있겠다. 그치? 20의 양의 약수로 적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은. 20의 약수인 거 이해 갔어요? 1, 2, 4, 5, 10, 20? 그쵸? 따라서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x바 x는 20의 양의 약수.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3번 집합 C를 봤더니 얘는 조건 제시법이죠.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래요.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다른 말로는 약수가 2개짜리인 수들, 그치? 그럼 2, 3, 5, 7인 거 혹시 이해 가나요? 10 이하니까 2, 3, 5, 7까지예요. 그쵸? 앙? 네. 뭐 할 말 없죠?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4번 집합 D는요. x바 x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래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를 원소나열법 나타나니까 당연히 12, 14, 16, 18 4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죠? 내가 얘기했죠? 앞부분 왜 이렇게 쉽지라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참고로 뒷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부분은 쉬워요. 중1 때 배우던 거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통수학 1, 2를 통틀어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집합 초반 부분. 할만하죠? 쭉쭉쭉 나갈게요. 자, 필수제 3번. 물론 집합도 뒤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가면 아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근데 지금은 좀 쉽잖아요. 그쵸? 3번 문제 보시면 A집합은 원소가 1, 3, 5고요. B집합은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3개씩 있어요. 지금. 그쵸?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설명하다 보면 막 깜빡깜빡해요. 선생님! 집합 A는 나중에 하겠지만 1, 2, 3인데 이거 3, 1, 2라고 쓰면 안 돼요? 돼요. 집합은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멤버들 뭐 예를 들자면은 모 걸그룹이 인터뷰할 때마다 멤버들 인터뷰 위치가 바뀌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리더가 가운데 쓰고 비주얼 멤버가 비담, 비주얼 담당이 오른쪽에 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랜덤하게 쓰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룹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 바꿔 쓴다고 다른 건 아닙니다. 둘은 같은 집합이에요.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같은 집합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한 번씩만 써요. 1 2번 쓰고 2 3번 쓰고 3 한 번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원소는 한 번씩만 써요. 보통 기본적으로. 중복 없이 한 번씩만 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얘기하고 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 그럴 때 지금부터 이 두 개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래요. C집합은 어떠냐 하면요. A 더하기 B 바 A는 요거 기호 아까 배웠죠? B는 읽을 때는 A는 A의 원소이다라고 읽어도 되고요. 요거 읽을 때는 in이라고 읽어도 돼요. A는 그러니까 원소 A가 집합 A 안에 있다 뭐 이런 뜻으로 in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원소라고 읽으세요. 그냥 A는 집합 A 원소고요. B는 집합 B 원소야. 무슨 말이냐면 이 소문자 A는 요 멤버들 중에 하나고요. 이 소문자 B는 요 멤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누가 어디에 있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랑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덧셈하는 게 원소인 거죠. C집합은. 이해 가요?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울 겁니다. A가 될 수 있는 애와 B가 될 수 있는 애를 뽑아보면요. A가 될 수 있는 애는 1, 3, 5예요. 그쵸? 집합 A의 원소이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것들을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덧셈하는 거예요. 덧셈하면 뭐야?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제로, 이건 2, 이건 4, 이건 1, 이건 2, 이건 3, 이렇게 쓰자 그냥 5, 4, 6 나와요. 이해 가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네, 따라서 얘네들이 원소인데 얘네들을 아까 얘기했죠?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겹치지 않게. 보통은 작은 수부터 큰 수대로 쓰는 게 안 헷갈릴 건데 그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보통은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으로 써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럼 제일 작은 게 0이네? 그 다음 1, 2, 3, 4, 5, 6이잖아. 그치? 이해 가죠? 집합 C는 다음과 같아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안가? 쉽지? 쉽지? 그래. 이거 할 때가 행복한 줄 알아. 이거 열심히 안 해두면 뒤에 가서 명제 가서 막힙니다. 명제에 가서 막히지 않게 열심히 하세요. 2번은요. 집합 D는 이제 A, B, 바 똑같아요. 뒤에는 A는 A 원소, B는 B의 원소래요. 아까랑 똑같다는 거 알겠죠? 지금처럼 뽑은 거 이번엔 뭐 해보라는 거예요? 곱하기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곱하기를 원소로 하겠다. 그럼 이거 지우고 여기다 재탕합시다. 일단은 마이를 곱하면 부호가 다 바뀔 거고요. 그렇죠? 2를 곱하는 건 그대로일 거고요. 0을 곱하는 건 다 0이겠죠. 이해 가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원소가 누구예요? 보다시피 마 5, 마 3, 마 1, 제로, 1, 3, 5가 되겠네요. 이해 가죠? 되게 쉽죠? 네. 필수예제 4번 문제 까지 하면은 일단 챕터 1이 끝나는군요. 가볍게. 금방이죠? 이게 보세요. 금방 끝내죠? 오늘 집합 끝내버릴 거예요. 절반 끝낼 거예요. 집합의 절반을. 필수 예제 4번을 보시면 다음 중 이제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이거 아까 페이크 한번 써봤으니까 풀 수 있겠죠? 이거 맞아요? 기억? 왜 틀려요? 뭐라고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 집합은 중괄호를 쓰고요, 기본적으로. 중괄호 안에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건데 이 몇 개의 끼리를 각각 콤마로 구분합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딴소리하지 말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고등수학부터는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멋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잘 듣고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지멋대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가서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은 걸 여러분이 막 공식을 만들어서 써요. 다 틀립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실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로그 가르치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걸 쓰길래 너 지금 뭐하니? 했더니 선생님이 이거 약분 된다고 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약분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분이라는 말을 쓴 적 없는데 내가 이렇게 쓱쓱 지었다고 해가지고 약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은. 무슨 말 이해가? 난 약분이라는 말한 적이 없어. 그냥 이거랑 소거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학생은 그걸 약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소거랑 약분은 다른 거 아닌가? 뭔 말인지 알아요? 집합과 집합 사이를 원소와 원소 사이를 뭘로 구분한다고요? 콤마로 구분합니다. 일단은 여긴 콤마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중괄호 사이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입니다. 뭐가 틀린 거죠? 하면은 0이 아니라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니은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n이라고 쓰고 괄호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였어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저 여고 학생 하나가 물론 수학은 1등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수형에서 감점 당했대요. 왜 감점 당했나 봤더니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지멋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A는 3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수식이 맞아요? 수식이 틀려요. 왜요? 이건 집합이고 이건 실수입니다. 집합과 실수는 같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아니, 집합과 실수는 같을 수가 없다고요. 이쪽이 집합이면 이쪽도 당연히 집합을 써야죠. 이렇게. 그러면 둘이 같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쪽이 집합인데 왜 이쪽이 실수죠? 근데 걔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썼나 봐요. 나는 단 한 번도 수업시간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n 괄호라고요. 그러면 n 괄호하면은 요 집합 원소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그렇죠? n 괄호하면은 요 집합 원소가 몇 개인지 세는 거라고요. 여기 집합 안에 원소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이거 1입니다. 앞에 거. 이거 이해 가나요? 똑같은 원리로 이 집합 안에 원소 하나 있죠. 이것도 1이라고요. 이거 이해 갔어요? 따라서 1 더하기 1은 2. 이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티귿 요거는 마이너스 4냐라는 얘기. 아이고 가로를 잘못 쳤네. 여기는 소가로, 요거는 중가로입니다. 괄호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집합은 중가로고요. 아까 n 했던 얘는 소가로입니다. 집합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가로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자, n 소가로 안에 있는 얘는 집합입니다. 이 집합 원소가 몇 개죠? 내가 페이크 한번 또 써볼까요, 다시? 이게 얼마게? 이게 얼마게? 정답은 1입니다. 왜냐고요? 이 중가로가 집합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원소인데 이 안에는 이렇게 생긴 애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기호를 꼼꼼히 보세요, 제발. 자, 이거 볼까요? 여기 소가로 안에 있는 이 집합은 콤마로 구분하고 있죠. 두 수를. 그렇죠? 이거 원소 2개입니다. 이해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가로 안에 있는 이 집합은 이 세 수를 콤마로 구분하고 있다고. 이거 3개죠. 따라서 답은 2 빼기 3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1로 쓰는 겁니다. 틀렸어요. 디귿도. 리을. A집합은 X바 X제곱은 마이너스 3인 실수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공집합이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NA가 몇 개니라고 물어본다면 제로라고 쓰는 게 맞죠? 이해 가요? 다시 하나 물어볼까요?
혹시 이렇게 쓰면 뭐라고 대답하는 건데요? 1입니다. 이해가 가요? 이거는 집합 안에 A라고 떡하니 한 개 있잖아요. 그쵸? 한 개 있잖아요. 1. 근데 이거는 요거 안에 요거 집합. 그럼 요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고요? 공집합이라면서요. 원소 없는 집합이니까 빵. 이해 가요? 괄호 대충 치지 마세요. 제발. 미음 A는 X바 X는 16의 양의 약수래요. 16의 양의 약수면은 1, 2, 4, 8, 16 5개 원소일 테니 여러분 알기 좋게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고쳐놓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 쓰자. B라는 집합은 X바 X는 81의 양의 약수래요. 그렇다면 81의 약수는 1, 3, 9, 27, 81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가죠? 뭐 이거 싫다면은 1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이니까 약수는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5개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 81을 소인수분해하면은 3의 4제곱이라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5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렇게 둘 다 5개씩 있는 거 이해 가죠? 따라서 NA랑 MB랑 대소를 비교하면 B쪽이 큰가요? 아니죠. 둘 다 5개, 5개니까 둘은 같은 겁니다. 미음은 틀렸습니다. 이해 가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과 리을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끝났고요. 이제 챕터 2에 들어갑시다. 참고로 챕터 1, 2, 3뿐 아니라 그 두 번째 단원에 들어가면은 집합의 연산법칙 나오는데 연산법칙 중에 일부도 예전 중1 과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배우는 개념이 부분집합이에요. 영어로는 서브셋이라 부르는데 나와 있나요? 안 나왔나요? 네, 영어로는 서브셋이라 부르는데요. 서브웨이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에 깔려 있는 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게 서브셋이에요. 아래에 있는 집합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내가 학생들의 그 수학 참여도라고 할까?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비유를 들었어요.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분 집합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걸 예를 많이 들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그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유닛이라는 거를 많이 예를 들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를 자, A라는 마트에는 1, 2, 3, 4라는 물건을 팔아.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근데 이 마트에 어떤 사람이 카트를 끌고 들어가요. 카트가 뭐냐고요? 이게 카트예요. 이게 카트예요. 카트를 끌고 들어가서 1과 3을 사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마트에서 장을 본 이 하나의 카트가 바로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갓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이해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카트에 1, 2, 3, 4를 다 담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다 담아도 돼요. 싹쓸이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카트를 갖고 들어갔다가 아이씨 탈 거 없네 하고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나 하나만 살 거야. 그래도 돼요. 이런 것들이 다 A의 부분집합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아이돌로 예를 들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예를 들었던 아이돌이 애프터스쿨과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몇 년 전까지 대체 되게 오래됐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세븐틴과 부석순 정도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세븐틴 멤버들 중에 일부 3명 딱 골라서 부석순 만들었죠.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게 부분집합이에요.
유닛이라고 부르죠. 보통 유닛이라고. 유닛이 부분집합입니다. 참고로 아무도 없어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즉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되고요. A 스스로도 부분집합이 돼요. 이 부분집합을 나타낼 때 쓰는 이 기호. 아까 3지창이었다면 지금은 2지창이에요. 바늘이 2개죠. 아까 살짝 언급했듯이 부등식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입을 어디로 벌리고 있는지. 그래서 작은 쪽 부분집합이 큰 쪽 집합과 비교할 때 큰 쪽으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모양인 겁니다. 이해 갔나요? U자를 옆으로 눕힌 상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집합과 부분집합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호로. 어디로 입 벌리는지 잘 보세요.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모양이에요. 이해 가죠? 아까 같은 3지창 모양은 원소일 때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부분집합일 때는 이렇게 2지창. 옛날에는 이걸 2지창, 디귿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디귿이라고. 아까 건 그시지? 아니 티읕이지. 아까 건 티읕, 이거는 디귿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 것 같아요? 부분집합. 순서대로 합시다. 두 번째, 서로 같다. 드디어 이제 집합끼리 연산을 하기 위한 기본을 하나씩 배워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그동안 배웠던 실수라는 체계랑 완전 다른 걸 배우는 겁니다. 집합이라는 세계. 이해가요? 개가 달라요. 개가. 세계가 다르다고요. 실수 세계, 집합 세계 완전 달라요. 뭔 말인지 알아들음? 이런 거 있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수에서는 분배 법칙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알아요? 분배 법칙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2A 더하기 6. 이게 분배 법칙 되죠, 얘는. 그쵸? 이해가? 근데 거꾸로는 안 되죠, 이렇게. 이거 분배 법칙 안 하잖아. 2 더하기 A랑 2 더하기 3이랑 곱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이해가? 실수는 덧셈에 대한 곱셈은 분배 법칙이 되는데 곱셈에 대한 덧셈은 분배 법칙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집합은 이 비슷한 게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계가 다른 걸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정의할 게 많아요. 뭔 말이냐? 지금부터 두 개의 집합이 같다와 다르다를 정의할 거예요. 이 집합과 이 집합은 둘이 같은 집합이야.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서로 다른 집합이야를 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정의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본. 나는 지금부터 이런 상황일 때를 둘을 같다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집합에서는 정확한 정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될 때 그때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솔직히. 그리고 써먹을 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하자면은 이쪽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이쪽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랑 하나씩 완벽히 일치할 때 두 집합을 같은 집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무슨 말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A 집합은 원소가 1과 2와 3이고 B 집합은 원소가 뭐 1과 A와 B예요. A가 얼마게? 몰라요. B가 얼마게? 몰라요. A랑 B랑 같다가 나오면 A가 얼마게? 역시나 몰라요. B는 얼마게? 몰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같은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A 더하기 B가 5인 건 아는 거예요. A 곱하기 B가 6인 것도 아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엄청 쓸 텐데 이거. 이쪽 집합과 이쪽 집합이 같은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잖아. 그럴 때 이런 방법도 있죠. 합한 것끼리는 같겠죠. 남은 거 합한 것끼리. 곱한 것끼리도 같겠고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해지네. 알아 이제. 뭐 또 이런 식으로 둘이 같다라는 것은 하나씩 같으면 돼요. 이해 가죠? 이게 이렇게 말하기 좀 이걸로 말하기 좀 어려워요. 정확히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끝으로 부분집합이 모두 몇 개 있는지를 세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마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처럼 생각하고 수업을 할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입니다. 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올 겁니다. 우리 마트에서 3개를 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손님은 나는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련다. 즉 시식 코너만 들렀다 나가야지. 이런 사람도 우리 어쨌든 손님이 고객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집합이 하나 나올 거예요. 다른 말로는 공집합이죠. 그렇죠? 한 개. 그다음 물건을 하나만 담는 손님도 있겠죠? 나는 1만 살래. 나는 2만 살래. 나는 3만 살래. 이런 식으로 하나만 담는 손님 총 3마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집합, 부분 집합 모두 다 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 다음은요. 원소가 2개짜리네. 1과 2이네. 또 1과 3이네. 또 2와 3이네. 밖에 없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집합은요. 순서 바꾼 것도 같은 집합 취급할 겁니다. 즉 2, 1 얘랑 같은 집합이에요. 3, 1 같은 집합이에요. 3, 2도 마찬가지 같은 집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만 셀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안 셀게요.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조합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겠습니까? 3C입니다. 이해 가요? 왜?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아닌가요? 3C. 기억나요? 3C. 니들 다음 주 월요일날 테스트 볼 때 뭐 본다고 했죠? 내가 분명히 아까 공통수학 원 전 과목 전 부분 다 본다고 했어요. 그쵸? 조합도 시험 범위입니다. 당연히. 행렬도 시험 범위고요. 네. 몇 문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3C. 이해가요? 이게 3가지예요.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편할 겁니다. 이 방법이. 자,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합을 맨 마지막에 배웠거든. 근데 지금은 공동수학 앞으로 당겨왔잖아. 원으로. 그치? 그래서 아마 집합 문제가 이제 어려워질 거야. 경우의 수 세는 게 다 조합으로 셀 거거든. 그 다음에 나는 갑부다. 3개를 다 사겠다. 그쵸? 지금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 표기도 이해 가요?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X가 커요? A가 커요? A가 커요? X가 더 작은 부분집합일 때, 그 X의 원소의 개수로 좀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개수가 0개이네, 원소가 1개이네, 원소가 2개이네, 원소가 3개이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그 경우에 있어서 배웠죠? 중복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다 셀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건 보다시피 몇 개예요? 1개예요. 따라서 이거 3개. 따라서 부분집합은 모두 몇 개니라고 물어본다면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총 8개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8개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A 자기 자신, 이건 A랑 같은 거죠. 그렇죠? 처음 A랑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7개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찐 부분집합. 찐이야. 말 그대로 부분이란 말을 쓰려면은 그래도 어쨌든 좀 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기 자신은 부분 아니잖아. 전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쟤를 빼고 나머지를 찐 부분집합이라 부르고요.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면 당연히 7개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해 가죠? 자, 근데 이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걸 셀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셀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배울 테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문제 2개 풀고 본격적인 문제 풀고 끝냅시다. 일단 간단하게 5번. 자, 집합 A에 잘 봐. 얘, 콤마, 0, 콤마, 1, 콤마, 얘. 질문.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원소는 4개가 있죠? 콤마를 기준으로 얘가 원소예요. 이해 가요?
약간 마트로 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트엔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얘랑 얘랑 이렇게 묶어 놓은 상품 파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파는 거예요. 이해가요?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집합에서는 콤마로 원소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네 개만 삼지창 기호 엘레멘트가 돼요. 따라서 얘가 A의 엘레멘트다. 0이 A의 엘레멘트다. 1도 A의 엘레멘트다. 이렇게 생긴 애도 A의 엘레멘트다. 이 네 개가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이라는 것들 중에 1번 보기와 5번 보기를 풀 수 있을 것 같군요. 1번과 5번은 아니다. 1번, 2번, 5번. 여러분 객관식 나와 있는 1번, 2번, 5번 세 개를 풀 수 있어요. 1번 맞아요? 맞냐고 이 자식들아. 1번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다시 할게요. 1번에 보면요. 보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물어볼게요. 요게 있냐고요. 요 모양 그대로가. 요 모양 그대로가 있어요. 여기 넷 중에? 없죠. 그럼 1번은 틀린 거죠. 얘는 거야 맞는 거예요. 그럼 2번은요? 여기 있네. 여기. 정답은 2번이 되게 옳은 거 구사한 거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 가요? 그럼 5번은요? 얘 우리 멤버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요? 첫 번째?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아니라 야 임마 멤버 맞잖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해 가냐고. 그 다음 3번 보기와 4번 보기는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3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마트에 얘 있어요? 얘? 있죠? 여기 두 번째, 그쵸? 우리 마트에 얘 있어요? 얘? 없죠. 없잖아요. 우리 마트는 뭘 판다고 네 가지? 얘를 팔고요. 얘를 팔고요. 얘를 팔고요. 이렇게 된 패키지를 파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뗄 수 없어. 무슨 말 이해 갔어? 따라서 우리 마트는 저 네 개만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없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4번은요. 잘 들으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마트에 1 있어요? 있네요. 여기 1. 요거. 그럼 2 있어요? 2는 없잖아요. 그거 틀린 거죠.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원소잖아요. 원소니까 이렇게 써야죠. 알아듣냐고.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 내가 얘기했죠. 기호를 잘 봐야 돼요. 떠듬떠듬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난 분명히 강조했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이요. 많이 헷갈릴 테니. 6번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A집합의 원소는 2와 A, B집합의 원소는 1과 A 빼기 4와 12 빼기 A라고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뭔 뜻이었죠? 이 기호. A가 B의 부분집합. 뭐 다른 말로는 A가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포함한다, 포함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수동이냐 능동이냐, 그치? B가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A가 B 안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마트인 거야. 이게 카트인 거고요. 이해 갔어요? 마트와 카트의 관계 이해 갔어요? 우리 마트에 1과 얘와 이 세 개를 파는데 내가 산 물건에 2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거나 또는 얘가 이 아닐까요?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A 빼기 4가 2인 경우. 즉, A가 6인 경우. 그럼 집합 A는요, 원소가 2와 6이 됩니다. 이해가죠? A가 6이니까요. 집합 B는요, 원소가 1과 2와 6이 돼요. 그럼 분명히 A집합이 B집합에 들어가는 거 맞네. 그러면 이게 답이네. 일단은, 그치?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 두 번째.
12 빼기 A가 2일 수도 있잖아. 즉 A가 10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집합 A는 뭐죠? 집합 A는 2와 10이고요. 집합 B는 뭐죠? 집합 B는 1과 A가 10이니까 6과 2죠. 안타깝게도 2와 10은 2 안에 2는 있지만 10은 없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입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B의 부분입합도 돼야 한다는 이 조건까지 만족시키려면 둘 중에 6만 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가능성은 둘 다 있었어요. 참고로. 그쵸? 여기에 분명 숫자 2가 있는 걸로 보아하니 우리 고객님이 2라는 상품을 샀다는 얘기는 우리 마트에 2를 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쵸? 그러니까 저 셋 중에 하나가 2일 텐데 누가 2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경우를 나눈 거죠. 이게 2인 경우, 저게 2인 경우 이렇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요즘 학교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되고 있잖아요. 그쵸? 뭐 어느 학교는 학교에서 고1 3월 모의고사 연습한다고 하던데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 뭐. 자, A집합과 B집합이 이번에는 같다고 합니다. A를 구하시오. 자, 같다도 아까 설명했던 거죠? 뭐 딱 봐도 보이네. 그치? 여기 5와 8이 보이는 거 봐서는 여기 5와 8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5고 얘가 8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가 5고 얘가 8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쪽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여기 6이 보이는데 여기 6이 안 보이니까 얘는 100% 6이죠. 그쵸? 이쪽으로 풀어도 상관없겠네요. 그쵸? 어느 쪽이 편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난 이걸로 풀게요. 그냥 A제곱 빼기 A 값이 6이면 돼요. 즉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이니까 인수분해해서 풀면은 A는 3 또는 마이너스 2죠. 둘 다 정답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확인 과정 거쳐야죠. 만약에 A가 3이라면 어떻죠? 집합 A는 원소가 6과 A가 3이니까 8과 3이는 6 빼기 1, 5네요. 그쵸? A집합은 집합 A는 원소가 3개입니다. 반대로 집합 B는요. 원소가 5와 8과 6이 되겠죠. 맞네요. 둘이. 그쵸? 똑같네요. 그러면 일단 이거 정답이네요. 이해 가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집합 A는 6과 마이너스 대입한 얼마? 3과 마이너스 5 맞죠? 이 세 개일 거고요. 집합 B는요. 5, 8, 6이란 말이에요. 그쵸? 둘은 보다시피 같지가 않아요. 원소들끼리. 그쵸? 원소가 하나씩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A는 3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두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집합이 모두 몇 개냐를 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A가 집합 1, 2, 3, 4라면은 자 이제 우리 조합을 배웠으니까 좀 빨리 셀 수 있을 거예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겁니다. 이 X가 몇 개 있는지 구하시오 하면은 분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NX가 0인 것부터 NX가 1이네, NX가 2이네, NX가 3이네, NX가 4이네까지 각각 몇 개씩 있구나를 세서 다 덧셈하면 돼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NX가 0란 얘기는 원소가 빵개라는 뜻이니까 이건 공집합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겁니다. 둘은. 그쵸? 한 개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 몇 개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쓴다고 생각한다면 1이네, 2이네, 3이네, 4이네 해서 총 4개가 있을 텐데 너무 번거롭죠? 여러분은 어떻게 세면 되죠? 이거 4C1로 세시면 됩니다. 4C1. 이해 가요? 4개 중에 한 개 뽑기. 이해 가요? 그래서 4예요. 이거 원소가 2개인 애들. 그러니까 1과 2이네, 1과 3, 1과 4, 2와 3, 2와 4, 3과 4.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크기 순으로 적는 게 좋을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셀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입니까? 도합 6개죠? 6개니까 노가다로 세지 마시고 4C 이렇게 세시면 돼요. 4C가 6이거든요. NX가 3이네. 즉 1, 2, 3. 4가 빠지네. 쉽게 말해서 4 빼고 나머지 다. 3 빼고 나머지 다. 2 빼고 나머지 다. 1 빼고 나머지 다 해서 총 4가지죠. 마찬가지로 개수는 4C 3개예요. 마지막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은 자기 스스로 itself 지 자신 그대로죠. 그쵸?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시 4C4로 쓸 수 있는 거예요. 4C4는 한 개. 맨 첫 번째 건 4C0입니다. 이것도 한 개예요. 참고로 그래서. 따라서 부분집합 모두 몇 개 있냐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만큼 있으니까 몇 개예요? 총 이거? 16개예요. 이거 이해 가죠? 자,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노가다로 세는 건 너무 불리하다, 빡세다. 좋은 방법이 없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방식.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다가 숫자 1, 2, 3, 4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나는 1은 쓸 거야. 2는 안 쓰고 3은 쓸 거고 4는 안 쓸 거야. 이거는 얘를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4개의 원소를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도 되겠죠. 1을 쓴다, 안 쓴다, 1을 쓰는다, 안 쓴다, 1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쓴다와 안 쓴다.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를 동시에 쓴다, 안 쓴다를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2의 4제곱 16까지가 나온다 라고 쉽게 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지수 4는 뭘 의미하죠? 바로 A집합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를 얘기합니다. 2의 NA제곱계만큼 있다라고 말이죠. 이해 가요? 부분집합을 세는 방법을 저렇게 하나씩 노가다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이해 가죠?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요 다음이 이제 이거예요. 특정 원소가 있냐 없냐입니다. 특정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와 특정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내가 찾은 이 16개의 부분집합 중 원소 3이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가? 이런 거예요. 원소 3이 있는 거. 그럼 해보면 여기 얘 원소 3 있네요. 그쵸? 얘도 3 있고 얘도 3 있고 얘도 3 있고 3 있고 3 있고 3 있고 사람 이름 같아. 그치? 3 있고 미가 있으나 고 3 있고 사람 이름 같은데 3 있는 애들만 지금 동그라미 썼는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그치? 3이 있는 부분집합은 8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노가다로 셀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이런 느낌이죠. 3은 있을 거니까 여기는 3이 있다라고 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3은 있다. 따라서 나머지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몇 개? 2에 세제곱개 해서 8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특정 원소가 있고와 반대로 특정 원소가 없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원소가 없는 그런 부분집합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똑같아요. 1이 없는 거. 얘 1 없네요. 그쵸? 얘도 1 없고 1 없고 1 없고 1 없고 1이 없어. 백수예요. 1 없고. 그쵸? 이해 가죠? 지금 1 없는 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써놨어요. 또 있나요? 1 없는 거? 다 했죠? 맞아요? 여기도 있지. 이것도 1 없고. 그쵸? 1 없는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그치? 왜 8개일까? 마찬가지야. 여긴 1이 없을 테니까. 그치?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있다. 이렇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똑같이 2의 세제곱. 8개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특정 원소가 있고, 특정 원소가 없고, 그런 부분집합은 몇 개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세는 게 아니라 일단 걔는 있을 거니까 걔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나머지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굳이 공식으로 알 필요는 없고 저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될 테니 7번 8번 풀고 1단원을 가볍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7번.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4, 8, 16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입니다. 1번. 자, 얘의 부분집합 중이라고 했으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총 32가지 중에서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소가 5개가 있으므로 2의 5제곱 32가지가 있겠군 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체는 32가지인 거 이해 갔어요? 그 중에서 1번 1은 원소로 갖고 4와 8은 원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집합은 몇 개인지 찾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중괄호를 쓴 다음에 1은 원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1은 반드시 써야 돼요. 4, 8은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4와 8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남은 원소 2와 남은 원소 16에 대하여 각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쵸? 각각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므로 전체 경우수 몇 가지 하면은 4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두 번째,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가요?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경우의 수를 여러분은 현재 먼저 배우죠. 공통수학 원에서,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아주 흔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적어도라 붙어 있는 거. 우리 정의 수에서 배웠죠? 적어도가 붙으면 전체에서 뺀다라고. 기억나요?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와 배치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집합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모두 4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모두 4의 배수가 아니다. 의 반대말이 적어도 한 개는 4의 배수겠지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죠? 자, 일단 나올 수 있는 전체, 이거 다 세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전체 부분집합인 2의 5제곱 32개가 나와야 되는 것까지 이해 갔냐고요.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건데. 원소가 5개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번 한 거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말이야. 그치? 전체 32가지 중에서 요쪽이 몇 개인지 센다는 겁니다. 모두 4의 배수가 아닌 거? 지금 4의 배수가 요 3개 아닌가요? 그럼 이런 거죠. 1,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원소 1과 2만 이용하면은 그것들은 다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쵸? 따라서 뭐 공집합과 1 하나만 있는 거, 2 하나만 있는 거, 1, 2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1,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보다시피 2의 제곱 4가지죠. 이해 갔어요? 따라서 얘는 몇 가지예요? 32 빼기 4, 28가지. 이해 갔어? 라스트. 오늘 많죠? 오늘 되게 많죠? 숙제 겁나 많죠? 겁나 많기 뭐가 많아. 이까지 한 시간 동안 걸리는데. 요런 식의 표기가 나왔습니다. 요게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런 느낌이긴 한데. 벤 다이어그램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것도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할게요. 이게 뭔 뜻이죠? X는 B에, 그러니까 대소처럼 봐. 대소처럼 이렇게 입 벌리는 쪽이 큰 쪽이라니까요. B가 제일 크고 X가 가운데 A가 제일 작아요. 그쵸?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해 가죠? 이거 뭐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해 갔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에다가는 8의 양의 약수래요. A가. 그럼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8, 4, 8 4개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차라리 A는 1, 2, 4, 8이고요. 그쵸? X. 이쪽은 24의 약수입니다. 24가 1, 2, 3, 4, 6, 8, 12, 24죠?
이렇게 8의 약수와 24의 약수 요 사이에 x가 있는 거예요. x는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요. 1, 2, 4, 8은 x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x는 몇 가지인가요? 이 문제가 아까 어떤 원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어떤 원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건 도매점이고 이건 소매점이야. 이거는 소비자고. 도매점에서 물건을 떼온 다음에 그 소매점에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얘네들을 팔려면은 X가 어때야겠냐고. X는 당연히 1, 2, 4, 8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X가 얘를 포함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1, 2, 4, 8이 얘한테 포함될 수 있죠. X에 얘가 있어야, 이 네 개가 있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X는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분모집합이 돼야 돼요. 따라서 남은 원소가 몇 개죠? 1, 2, 4, 8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그치? 이 네 개의 원소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도합 16가지의 종류가 가능하다. 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해 갔나요?